안녕하십니까. A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 고2 어머니들 많으시죠? 네, 뭐 학생 중에 사실은 뭐 화학을 선택을 안 한 친구도 아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좀 들어보시면 사실은 이 화학이나 물리나 생명이나 지학이나 이 송도 지역은 많이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화학을 하면서 이 동네 지금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연계되는 게 많이 있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A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투스 그로우라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장점은 제 수업이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애들이 복습 영상으로 제가 이제 무료 쿠폰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업하고, 근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온라인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수업 이렇게 복습 영상은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천천히 좀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 자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고2 11월에 어쨌건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 이제 그 11월에 고2 11월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제 점수 분포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고3 올라와서 3월, 6월, 9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실제 수능에 보게 되면 점수 변동폭을 제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게 사실 많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1등급 애들도 4등급 애들도 고3 되면 공부를 다 한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점수 폭을 조금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학교별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을 내신 유형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고 좀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송도고하고 이제 포스코고가 되겠죠.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송도고나 포스코고 같은 친구들의 시험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수능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수능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친구들은 2월 말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좀 성적이 좀, 그러니까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고2 때부터 수능 준비가 어쨌건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였다 보니까 수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고득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럼 뭐 1년 공부한 친구보다는 2년 공부한 친구가 훨씬 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시험이 좀 출제되는 학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송도 지역에서는 이제 송도고하고 그다음에 포스코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은 조금은 수능 유형 문제를 좀 문항수를 줄여서 친구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화학을 선택하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가 고3 때 이 갭을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한 3월이나 6월쯤에 사실 많은 친구들이 화학을 포기를 하고 다른 과목으로 사실은 많이 바꾸는 이제 추세고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화학 선택자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생명하고 지학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요. 화학은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명수로 치면 화학하고 생물하고 지학 같은 게 보통 15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가 수능 응시를 하는데, 화학은 실제 가면 많으면 한 8만 명, 7만 명 이렇게. 근데 오히려 3월 때는 그 비율이 화학이 꽤 높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포함이 되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왜 화학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과목에 비해서 화학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어려운 단원 자체가 한두 개가 있고 애들한테 좀 부담감이 좀 없어야 되는데, 화학은 유독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2 내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기 범위,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범위,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이제 시험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려운 단원이 전체적으로 나와져 있어서 애들이 확실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화학을 지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다른 과목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약간 도전하는 맛이 좀 있는데, 유독 이번 교과과정이 한 3년 전에 바뀌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추가됐어요. 그렇다고 뭐 수능 자체가 문제가 어렵냐? 사실 수능 자체의 난이도는 많이 높지는 않는데 애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지치죠. 그래서 내신 대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연중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주위에서 야, 화학은 생각보다 공부하기가 어렵다. 1학년 때 내가 예습할 때 중학교 때 한번 선행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실제 가니 꽤 어렵더라.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특목고 준비하고 막 이런 애들은 과학을 이미 중학교 때 꽤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서 걔네들과 경쟁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화학은 어쨌건 난이도 자체가 공부하기는 어려운 과목은 맞다. 제가 그래서 뭐 팟캐스트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패널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화학은 확실히 수능을 선택을 하려면 내신 할 때 수능형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형으로 공부한다는 뜻이 뭐냐면 고3들이 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 꼭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득점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고3들이 쓰는 교재를 거의 똑같이 써야지 실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재밌는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킬러 문항이라 해가지고 대표적인 학교 내신 시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3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낸 거고 어머니들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문제 자체가 별로 어렵진 않네. 국어처럼 막 긴 게 아니고 딸랑 요게 문제이네. 그냥 가나다 뭐 섞었답니다. 그래놓고는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해설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렵지 않네? 몇 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해설 자체가 이미 질리게 하죠. 애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화학에 말하는 양적 관계 파트고요. 이게 선행을 했던 안 했던 모든 친구는 다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수업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거 어떻게 다 써가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게 좀 편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하고 좀 했던 친구들하고 가르치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랑 쉽게 나오는 학교는 아무래도 제가 신경을 더 이렇게 나눠서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료는 이제 송도고 실제 시험 문제를 작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인데 좀 화면이 좀 그렇죠? 자, 이 문제 자체도 별로 이렇게 안 어려워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숫자 자체를 일정 값을 주면 되게 계산을 쉽게 해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문자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문자로 변형시키면 난이도 자체가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 쉽다, 내신, 기출은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이렇게 기호로 많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숫자 값으로 주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공식으로 푸는 건 아니지만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하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공략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고3들이 쓰는 3점짜리 문제 그 유형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머니들 머릿속에 뭐야 이거 고2 때부터 그러면 수능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선행이 좀 돼 있으니까 할만하네? 이러신 부모님하고 우리가 좀 선행이 좀 덜 돼 있는데 선행을 내가 과학을 많이 안 했는데 확실히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은 한동안 좀 고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자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방식 가지고 뭘 해결을 하는 건데 앞에 보시면 화학식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개수를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1대1대 1인지 1대1대 2인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선행 안 된 친구들은 흔한 말로 노가다를 하겠죠. 111 넣어보고 112 넣어보고 123 넣어보고 물론 이제 나오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1학기 첫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학에서 질리는 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제가 봐도 애들이 질려하는 게 보여요. 세 번째 자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료 자체는 간단해서 문제가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비율로 주는 거죠. 이게 실제 값이 3, 2인지 6, 4인지 30, 20인지는 역시 계속 문제를 풀어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가 내신 준비가 쉽지는 않다.
제 입장에서도 애들 가르치는 게 이 부분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부분은 학생마다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좀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화학만 그런 게 아니고 물리도 그렇고요, 생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험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게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이제 교육특구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요새 어떤 걸 느꼈냐면 확실히 송도 지역 어머니들이 한 3년 전에 비해서 꽤 많이 이제 정보가 이렇게 쌓이셨는지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이제 수준 자체도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학교는 시험이 쉽나요?라고 안 물어보시고 우리 학교 시험이 수능형으로 혹시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이렇게 여쭤볼 정도로 어머니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 정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심화 문제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근데 송도 지역에서는 쉬웠다 정도는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수능 심화 문제가 한 10%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고 같은 경우는 5문제에서 6문제 사이로 나오게 되죠. 그럼 그런 시험 문제는 확실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아무래도 평균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건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송고 그런 친구들은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자료는 어머니들한테 꼭 이제 여쭤보고 싶은 자료이기도 한데 실제 제 그 학생 중에 다른 지역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공부를 중학교 때 좀 뭐 나쁘지 않게 했고 어머니들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사실은 어머니들도 우리 애들 공부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이과형으로 보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행도 대부분 다 돼 있을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중3 때 슬슬 통합과학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1이 되면서 이제 통과도 마무리하고 물리원, 화원 진행을 했고요. 어머니께서 좀 더 푸시를 넣어가지고 고1 때는 물원, 화원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신 대비 때문에. 근데 어쨌건 시간을 쪼개가지고 물론 화원까지 계속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명 중에서 15등 정도 해가지고 어쨌건 과학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안심을 했죠. 아, 우리 애는 과학 1등급이니까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해서 고2로 넘어옵니다. 고2로 넘어오면서 물론 화원, 세원을 선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고1 때는 1등급이었는데 고2 되니까 등급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실제 고3 때 뭘 선택을 하려고 했냐면 물원하고 지원을 수능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요 커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3 때 통합과학이라든지 하면서 선행을 진행을 하고 물원 화원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목표대학이 원래 서성환이 목표대학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실제 석차를 잠깐 해볼게요. 실제 석차가 400명 중에 15등입니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반에서 한 2등, 1등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과학에서는. 근데 전교 15등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좀 애매한 숫자입니다. 확고한 1등급이라기보다는 좀 걸쳐있는 등급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가 서성환밖에 목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전교 석차를 사실은 잘 안 보시더라. 어머니들 대부분이 전교 석차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등급을 보시죠. 니네 애가 몇 등이냐라고 안 물어보고 몇 등급이냐라고 여쭤보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교 석차라든지 반석차는 퍼센티지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고1 때는 통합과학 과목 자체가 문과형이든 이과형이든 같이 봅니다. 근데 고2 넘어가면서 문과 친구들이 빠지죠.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애들이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한 과목 수강생이 100명이 안 되는 경우 그런 학교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성적을 사실 거의 유지하다시피 했는데 밑에 베이스가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어머니들 지금 고1 때 성적이 만약에 1등급, 2등급이었는데 고2 때 만약에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적 유지 혹은 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교 석차는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에는 어쨌건 한 과목만 공부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과목이 이제 2개, 3개로 막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보통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고2 넘어오면 만약에 물화생을 선택하면 3시간짜리 수업을 3개를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숙제량은 3배, 공부량도 3배, 시간 투자도 3배. 그럼 만약에 다른 국영수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국어, 영어, 수학도 양이 늘어나니까 고2 때부터는 정말 학원 다니는 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기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주말에 애들 진짜 풀로 이제 공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았냐. 근데 충분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 중간에 지친 거죠. 그래서 고3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 내신 공부를 수능형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이 변동폭이 조금 적고요. 그냥 내신 공부만 한 친구들은 확실히 그 폭이 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지 고민하지 말고 네가 제일 하고 싶고 네가 안 지치는 공부법을 찾아라. 그래서 일단 진로 계획을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네 공부 성향이 암기가 싫은지 암기가 좋은지 아니면 좀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건지 네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네 위치를 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목표 대학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어미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야 돼.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포스코보다 송도보다 신송보다 있으면 이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대학을 어느 정도 보내는지 대략적으로 퍼센트를 보통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수생 비율 빼놓고는 감안하게 되면 몇 등 정도 안에 들면 이 정도 대학을 가는구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그냥 넌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인데 학교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파악을 하신다고 하고 계시다고 잘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집중 이수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제 공인도 계셔요. 특히 여기에는 없겠지만 저희 국제고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2학년 때까지 같이 배우고 막 이런 커리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과목이 1학년 때 하는지 2학년 때 하는지 이걸 1년에 하는지 한 학기에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어머니께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 잘 모르겠으면 저희 학생들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있고 수많은 커리가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대부분 내신 위주로 가는 학원이냐 아니면 수능까지 신경을 쓰는 학원이냐 요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송도 지역에서 좀 이름이 있는 학원들 중에 학원 선생님 퀄리티 자체는 저희 학원이 진짜 탑 오브 탑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투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주간 평가라든지 월말 평가 이건 다 테스트를 보는데 이게 학생마다 너무 이렇게 갭이 차이 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문자 보내기가 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니 좀 어려운 거 한번 내봐야지 하면 역시 어려운 거 내면 점수 뚝 떨어지거든요. 어머니들 입장에서 이제 손이 불불 떨리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좀 커버를 해서 어머니들한테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믿고 잘 맡겨주시면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에임학원에서 나오시는 이제 선생님들의 사진이고요. 제가 나름 말씀드린 것처럼 이투스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에서 이렇게 똑같이 제가 플래카드 걸어놓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화학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